어이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관과 지지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관이란 하늘에 쓰여져 있는 문자, 즉 하늘에 쓰여져 있는 오행의 그 음양을 나타내서 천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 과학이 발달한 문명의 시대가 아닌 거의 9,000년 전, 10,000년 전의 시간으로 올라가서 그 시대에 참 하늘의 천체의 구성, 즉 말하자면 지구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태양계에 말하자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있었던 것을, 지구가 있었던 것을 알아서 그것들의 운행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저같이 아둔한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을 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데, 그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걸 알아서 그것을 음양과 오행에 담고 그것을 또 이제 하늘과 땅의 구분으로 천간과 지지를 갈랐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아주 어찌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많은 별들을 보고 있는데, 그 많은 별들의 그 운행을 알았다는 것, 또 특히 태양계가, 즉 태양이 자기 식구들의 항성을 데리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 참 놀라운 게 아니에요. 참 저는 이제 글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지만, 당시에 어떻게 거의 뭐 10,000년, 9,000년, 10,000년 전에 어떻게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서 정해서 이렇게 이제 그 후대의 자손들이 이렇게 내려왔는가. 참 그런 걸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의 불변성, 움직임의 불변성,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그 계절마다 다르게 고도가 낮아진다든가 높아진다든가에 따라서 참 별들의 항상성,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어떻게 관찰해서 만들었는지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꼭 나오게 되면 가장 오래된 이름이 하나 나오죠. 태호 복희씨라고. 태호 복희씨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태호 복희씨가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역을 바꿔서 이제 태호 복희팔케로 정리하였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럼 역사적으로 태호 복희씨라고 하는 분이 과연 언제적 사람이었느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약 5,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5,5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태호 복희씨를 말할 때는 고조선의 역사, 즉 고조선은 우리가 이제 BC 2333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나라, 즉 우리의 옛 조상들의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나라는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배달의 민족의 배달국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배달 민족이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던 나라인 배달족, 이 나라인 배달국, 배달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지금은 뭐 누구조차도 얘기 안 하고 묻혀버린 그 역사인데, 사실 뭐 고조선의 역사마저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화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장하는 역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는 뭐 근세사에 와서야 크게 변할 바 없지만 과거 고대사로 올라가면, 즉 고구려 신라 백제의 시대인 삼국시대, 이제 기원 전후의 시대를 넘어가서 이제 기원 전의 시대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역사가 이제 고조선의 나라가 이제 역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원전 2333년에 시작된 고조선의 역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그냥 옛날에 그런 신들의 시대가 있었다더라 하고 신화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고조선마저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옛 문헌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48대 왕이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조선 단군 그러면 이제 단군 왕검이라 그러죠. 근데 단군 왕검은 1대 왕이죠. 1대 왕. 고조선은 1대 왕이고 2대 왕은 부르, 3대 왕은 가르, 이런 식으로 해서 1대, 2대, 3대, 4대에서 48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48대에 와서 우리가 이제 잠시 마지막 왕이 이제 나라의 통치를 마치고, 나는 이제 참 신선에 대해서 떠나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선으로 화해서 이제 산으로 돌아가신 후로는 나라가 잠시 이제 우리 조상의 뿌리의 나라가 어디로 잠시 들어가게 되냐면 북부여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북부여. 네, 북부여. 그래서 북부여에서 다시 이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되어서 부여로 왔다가, 말하자면 부여이란 나라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삼국의 이제 고구려가 이제 계승하고, 신라 백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우리 이제 참 고대사를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주류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태오 복희씨를 얘기를 하려면 고조선 이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을 단군조선을 신화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뭐 참 어디 넘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의 나라가 우리의 원뿌리의 나라인 배달족들의 나라 배달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대략만 말씀드리면 18대 왕이 전속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기간은 1565년이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나 일본의 역사가들이 우리의 옛 배달국과 우리의 고조선의 나라를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들 나라들이 거기에서 파생돼 나간 하나의 족속들이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래의 뿌리를 걔네들이 말하자면 끄집어내 놓겠어요? 중국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고구려 시대에서 삼국의 시대를 넘어서 말하자면 이제 고려로 넘어온 과정으로 해서의 약소국처럼 돼버린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참 중국 땅의 원나라다, 몽골들이다, 나중에는 뭐 명나라다, 청나라다, 전부 다 우리나라를 갖다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뒤바꾸고 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이시조선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아마, 야, 내가 너희들 중국을 형님 나라로 모실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우리 살아가는 건 크게 타치하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우리 썼던 정책이 4대주의 정책 아니에요? 4대주의 정책. 말하면 참 이성계의 이시조선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4대주의 정신, 힘 있는 놈한테 약한 자가 참 꿀려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스스로 문을 열었던 거 아니에요? 좀 거기까지 가서 얘기할 건 없고, 그러면 태호 복희씨가 과연 누구냐? 내가 왜 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꺼냈냐면은 그 중국의 조상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자기들의 조상은 삼황오제라고 그랬습니다. 삼황오제, 세 번의 황제분과 5번의 그 왕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태호 복희씨예요. 태호 복희씨. 그 태호 복희씨는 우리 배달국의 5대 왕의 자손이에요. 5대 왕의 말하자면 태우의라는 왕의 자식이고 6대 환웅 다의발의 말하자면 이제 형제분 되겠죠. 5대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달국에서 우사, 비를 관장하고 그 제를 관장하는 이런 것을 관장했던 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태호 복희씨인데 중국 애들은 자기들 조상을 태호 복희씨를 제일 앞에 세웠어요. 예. 그 다음에 황제 헌원. 예. 그 황제 헌원이라고 그러는데 황제 헌원이 그 우리로 말하면 그 좌우지 천왕 아니에요? 좌우지 천왕과 싸웠던 사람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14대 왕이거든요. 배달국의 14대 왕. 좌우지 천왕이. 우리가 이제 올림픽 2002년도 그 올림픽 4강에 그 경기할 때 우리 그 불그랑마들이 이제 이렇게 괴상스러운 그 솥불 같은 걸 하고 나왔던 것이 말하자면 좌우지천왕을 형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은 거기까지 갈 생각은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중국 놈들 눈치 보고 일본 놈들 눈치 보더라고. 그럼 중국 놈들의 역사는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삼왕오제 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 말하자면 그 태호 복희씨라면 일본 놈들의 또 역사는 또 이 고조선의 역사의 이대왕 불왕 때 또 이 일본 놈들의 역사가 또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양쪽에서 이제 참 우리나라를 넘보는 세력들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역사를 찾지도 못하고 해방이 되면서도 일본 애들이 만들어진 역사책 가져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또 그 역사를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온 놈이 누구냐 봤더니 이 나라 팔아먹은 이완영이 조카입니다. 이병도라고. 예.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건너와서는 역사학의 권위자라고 다 아주 띄워가지고, 예. 그놈이 참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태두라고 그래. 태두. 예. 아주 최대가리 대빵이라는 얘기죠. 이병도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박사들이 한 3, 400명 정도가 배출이 되죠. 시간이 흘리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의 그 역사를 더러더러 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어디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논문이라도 박사학위 논문이라도 가서 이병도 그 패거리들한테 가서 승낙을 받아야 박사가 되는 꼬라지가 되니까 어느 누가 감히 자기가 목구멍 내놓고 할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지금은 많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만은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학자들이 전부 다 이병도의 그 이완영의 조카가 일본에서 배워온 역사를, 즉 일본에서 배워온 우리나라의 역사, 즉 일본에서 날조해서 가져온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참 뜻있는 분들이 아니면 참
교육자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아니다. 우리가 페달의 자손이라면 페달의 역사까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소리 들어보니 못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이 얘기가 좀 엇나갔지만 제자리로 와서 태호 복희 씨의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이분이 모든 역법 말하자면 이제 뭐 지금이야 말하자면 역법 그러면 그냥 대부분 그냥 그 명리학적으로 쫓아갔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요 주역이 있었어요. 주역. 네. 주역의 역법을 이분이 다 정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호복 씨가 글을 뭘 새롭게 만들어서 주역의 어떤 것들을 그 기초로 쌓은 게 아니라 흘러내려온, 즉, 그대로부터 받아서 듣고 정리했던 것을 이분이 다시 좀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러면 언제적 분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5,500년 전, 예. 그러니까, 5,500년, 예, 그렇습니다. 5,5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달국의 5대 왕의 아들, 6대 왕의 형제쯤 되겠죠. 말하자면 5대 왕이면, 그 당시에는 참 이 왕이니까 이제 자손들도 많이 낳죠. 뭐 이제 만왕님도 뭐 몇 분 계셨을 거 하니까 자식들을 뭐 남은 한 열댓 명, 한 20명씩 안 낳겠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왕자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나라의 그 어떤 역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그 역사 속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의 생성을 보면은 이제 하늘의 그 오행과 땅의 오행을 정해서 말하자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천간을 정하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의 12지지를 이제 정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가만 있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배달의 자손이란 말을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배달의 자손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금도 배달이란 말은 매스컴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격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물건 배달해주는 배달의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밝은 땅, 즉 해가 뜨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북 간방에 있는 우리나라를 배달국이라고 했습니다. 배달국의 형성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들 말하자면 환인과 환웅의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고조선, 단군조선의 신화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상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환인과 환웅의 얘기는 배달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환인이 여러 신하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제 말하자면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땅의 지상을 내려다 보니까 태백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태백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 간도 지방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가히 참 홍익 인간할 만한 곳이로구나 이렇게 참 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그 왕의 뜻을 알아듣고 그러면은 당신이 그 아드님이신 환웅을 저 땅에 보내서 홍익 인간의 이념을 뜻을 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해서 이제 참 추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환인은 환웅을 불러서 말하자면 이제 뜻을 물어보죠. 그러니 이제 그럼 제가 내려가서 참 홍익 인간의 어떤 뜻을 피고 제세 인간 많은 이들을 이제 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 3천을 이끌고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 가져온 것이 천부인을 내려주었다 그래요. 천부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천부경이 아니겠느냐. 천부인이라고 해서 그 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다스리는 천부경을 우리 가지고 내려오신 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물이 삼천을 이끌고 태백으로 내려와서 신시를 이제 도에 열고 배달국이라 칭하면서 그 배달국의 그 초대 왕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과연 이 당시에 살았던 무리 3천 명을 이끌고 왔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글로서는 신인이라고 합니다. 즉, 신 같은 사람들, 신을 끌고 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온 바로는 신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다 신이더라 하는 얘기를 내가 가끔 하죠.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라, 즉 높은 지대, 그 파미르 고원이나 바이카로스의 그 높은 지형이 점점점 세상이 이 세월이 가면서 어때요? 고기만 그 초원이 형성돼 있었는데 점점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물이 빠지면서 이 모든 그 지형들이 이제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조상들이 그 갈라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쪽으로 우리가 그 물이 삼천이 있고 오는 그 환웅과 함께 오신 분들이 신인이라고 글에는 되어 있으나 그분들도 사람이지 아니었겠느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살다가 내려온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그 체계를 갖추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나 풍습 같은 걸 그대로 이어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환웅께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문서를 담당하는 직책인 신지라는 그 직책에 있는 혁덕이라는 제자 신하에게는 그 문자를 만들어서 서류를 정리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쓰여진 글자가 이제 녹도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역의 물을 관장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나라의 어떤 체제를 이제 갖고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배달국을 이끌어서 초대 왕이 말하자면 환웅이 되시죠. 환웅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배달 민족이 형성이 되고 배달족의 국가가 생긴 것이 고조선 신화보다도 156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를 바로 잡아서 단기를 쓸 것이 아니라 배달기를 써야 됩니다. 배달기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2333년에다가 1500, 그러니까 3898년이 되나요? 예. 3898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찾아서 배달기를 찾아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참 일본의 눈치도 보고 또 중국 놈들 눈치도 보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단군일의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단군일의로 이 세상에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말하자면 홍익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배달족 조선족 자손들이 힘을 발휘하는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때가 지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요즘엔 더러더러 듣습니다. 근데 단군조선이 아니라 배달족입니다. 배달족.
배달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달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달의 자손이니까 배달국의 자손이죠. 천간과 지지를 정할 때 이 옛 고대인들, 그러니까 배달국의 그러면 환인과 환웅이 그 어른들의 그 어떤 그 천계에서 지상을 내려보면서 내려와서 삼천에 물을 가져서 이뤘던 것이 이제 배달국이라면,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또 한 2500년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의 조상의 역사는 거의 9000년에서 10,000년의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이제 배달기로 하면 5898년이 되나요? 5890, 거의 한 6000년 역사 안 되겠어요? 그럼 거기다 2500년을 더 넣어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삼성기 시대, 즉, 신인들의 그 이제 그 다스림으로 지냈다는 그 기록이 또 조금 나와요, 몇 줄. 거기까지 가면 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국의 역사까지는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이제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서 60갑자의 천간과 지지를 설명하면서 조금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아니라,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그놈들은, 일본 놈들은 일본 놈들대로 얘기를 할 것이고, 중국 놈들은 중국 놈들대로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자기들이 지금 뭐 신라, 고구려는 우리 이제 북쪽의 땅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산동반도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홍콩, 상하이 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 베트남까지 이르는 거대한 신라의 땅을 그 중국놈들이 이거 옛날에 신라방이 있었어, 여기 신라가 통치했던 땅이야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산동반도의 땅 그 넓은 땅을 말하자면 이거 옛날 백제 땅이야, 이거 너희 조상 땅이니까 가져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백제가 망할 때 우리가 황선벌 싸움을 얘기를 합니다. 황선벌 싸움이, 우리는 저 익산에 있는 그 벌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 본토에 있어요, 중국 본토에.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석은요, 후대에 그냥 살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지명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산의 이름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왜? 속여야 되니까. 한반도로 몰아넣어야 되니까. 좀 알면은 좀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의 땅을, 역사를 찾고 배달의 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운 내십시오.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